오늘부터 투기 수요가 높은 전국 40여 곳에 주택담보인정 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10%포인트씩 강화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에도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어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달부터 가입할 때 받아야 하는 검사 횟수를 한 번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미 FDA 재협상을 놓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이라 꼽은 국내 자동차와 철강 업계가 긴장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연장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가계 부채를 잡기 위해 내놓은 6.19 부동산 대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주택담보인정 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강화돼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기가 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오늘부터 LTV와 DTI 규제 강화가 시작됐습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 한도를,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합니다. 오늘부터 조정 대상 지역의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각각 10%포인트씩 줄어듭니다. 아파트 분양 시 받는 집단 대출에 대해서도 LTV는 70%에서 60%로 강화되고 집단 대출 중 잔금 대출에는 DTI 50%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대상 지역은 투기 수요가 높은 서울 25개구 전체와 경기 7개시, 부산 7개구, 세종특별자치시 등 총 40곳입니다. 이에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서울 시내 6억 원 상당 아파트를 사려면 LTV 70%에 따라 4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LTV가 60% 적용돼 3억 6천만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DTI 역시 50%로 낮아져 연간 소득 8천만 원인 사람이 서울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이전까지 4,800만 원이었던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한도가 4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실수요자들에 대해선 기존 규제 비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잔금대출 LTV도 60%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수요자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자입니다. 당국은 내달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도입 등 추가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오늘 2만 원 인출해드릴게요. 정부가 대출을 옥죄는 정책을 내놨지만 건설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분양 물량을 더 늘리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입주 모집을 하는 단지는 전주보다 44%가량 늘어난 1만 6천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수요자들이 집 살 돈을 대출로 마련하지 못할 경우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다 지어놓고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준공 후 미분양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미분양 현황을 살펴봤더니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우려스러웠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부동산 114 집계에 따르면 이번 주 모델하우스를 여는 단지는 전국 22곳, 16,708가구입니다. 전주보다 44% 늘어난 물량입니다. 오늘부터 신규 분양시장에서 잔금대출 DTI의 50% 규정이 적용됐지만 건설사들의 물량 밀어내기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이번 주를 포함해 이달 건설사들이 분양하는 예정 물량은 48,908가구에 달합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 늘어나는 겁니다. 업계에선 주택 수요자들이 입주 시점에 잔금 대출 가능 금액을 꼼꼼히 따진다면 실제 분양받는 수요는 크게 줄어들 것이란 관측입니다. 건설사들이 현실을 외면한 채 꾸준히 공급에 나설 경우 미분양은 물론 다 지어놓고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준공 후 미분양도 쏟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뜯어보면 올 들어 5월 기준 수도권 미분양이 작년 2887가구에서 15,235가구로 27% 줄었고 지방이 35,972가구에서 4230가구로 12% 늘었습니다. 지방은 수도권보다 미분양이 늘어났지만 이번 달에도 전년 동기 대비 많은 물량이 쏟아집니다. 이달 분양 물량 중 수도권에 31,136가구, 지방은 17,772가구가 공급됩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8% 감소하지만 지방은 26% 급증하는 겁니다. 아파트를 다 짓고도 주인을 찾지 못한 중공업 미분양은 5월 기준 1,074가구에 달합니다. 올해 3월부터 두 달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공업 미분양도 지방에서 6,845가구가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63% 늘었습니다. 반면 수도권은 6,646가구에서 3,222가구로 51% 줄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보험사들은 건강 상태가 양호한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인 할인 특약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청 절차가 불편하고 홍보가 미흡해서 이용률이 극도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더 많은 가입자가 할인 혜택을 챙길 수 있도록 건강인 할인 특약 활성화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너무 낮은 건강인 할인 특약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달부터 가입할 때 받아야 하는 검사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건강인 할인 특약은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혈압과 체중이 정상 범위에 들어가는 등 보험사가 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최대 20% 아낄 수 있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홍보도 미흡해 지난해 말 기준 가입 비중은 3.8%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은 건강특약에 가입하려면 본 계약에 가입할 때 한 번, 특약에 가입할 요건을 갖췄는지 따져볼 때 한 번 등 총 2번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보험사는 첫 번째 검진 때 가입자가 건강인 할인 특약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도 일괄 확인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또 건강인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항목을 혈압과 신장, 체중, 흡연 여부로만 제한하고 보험회사는 검진 기관으로부터 기준 충족 여부만 확인받도록 했습니다. 가입자들이 본인의 의료 기록이 보험사에 제출돼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예를 들어 흡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변 검사를 할 때는 단백뇨 등 건강특약 가입과 무관한 다른 내용을 보험사가 확인할 수 없도록 구체적인 수치 제공 없이 OX로 흡연 여부만 통보됩니다. 가입 절차 개선과 함께 많은 소비자가 건강인 특약으로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도록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달부터는 신규 보험 고객에게 제공되는 상품 설명서에 건강인 특약 가입 시 예상되는 할인 보험료가 추가 안내됩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 외교를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종일관 한미 FTA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모양새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언급하면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 사례로 꼽은 자동차와 철강 업계는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국내 자동차와 철강업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미국이 겨냥하는 FTA 재협상 1순위가 바로 자동차와 철강이기 때문입니다. Our trade deficit with South Korea has increased by more than $11 billion. Not exactly a great deal. 지난해 미국의 자동차 부문 무역 적자 폭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미국 수출액은 미국의 한국 자동차 수출 규모의 9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전체 추이를 보면 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미 수출은 10% 가까이 줄어든 반면 미국산 수입은 22% 넘게 성장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즉 한미 FTA 때문에 미국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철강 역시 재협상 쟁점 중 하나입니다. 철강의 경우 FTA와 별개로 한국 업체가 덤핑을 했다며 미국 정부가 이미 25%까지 관세를 물리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미국은 원유와 천연가스 채취에 사용되는 유정용 파이프의 경우 한국은 관련 시장이 없어 모두 미국으로 수출만 하고 있다며 한국산 철강 제품의 관세율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출통상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수장인 장관조차 내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렇게 된 이상 좋든 싫든 지금부터 대응 논리를 충실히 마련해 한미 FTA 재협상을 준비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30도를 넘는 찜통 더위에 어제부터는 장마까지 본격 시작되면서 최근 불쾌지수가 높은데요. 최근 직장인들은 차가운 느낌을 주는 새로운 소재의 옷으로 여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남성복 매장. 30도를 넘는 더위와 후텁지근한 날씨에 시원한 소재의 양복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요즘 날이 너무 더워서 좀 시원하고 회사에서 좀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옷 찾으러 왔습니다. 시원하다는 뜻의 쿨과 비즈니스 룩을 합친 이른바 쿨비즈 룩을 찾는 것인데 최근에는 이런 수요를 겨냥해 다양한 특수 소재의 여름 정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미세한 구멍이 나 있는 소재로 통기성을 높였습니다. 또 까슬까슬한 조직감으로 끈적끈적한 여름, 시원한 촉감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구김이 가지 않고 옷의 형태는 잘 잡아줘 시원함과 격식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이런 더위의 영향으로 쿨비즈 상품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의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쿨비즈룩의 영향은 옷차림뿐만 아니라 신발에서도 나타납니다. 올여름에는 그물망처럼 구멍이 촘촘하게 뚫린 원단인 메쉬를 사용하거나 구멍이 뚫린 펀칭 디자인으로 통기성을 높인 구두들이 인기입니다. 또 최근에는 반바지 등 캐주얼한 옷차림도 허용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샌들을 찾는 직장인들도 작년에 비해 22% 늘어났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그리고 직장인들 복장 자율화가 되면서 조금 더 편한 슈즈를 많이 찾고 있게 된 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덥고 후텁지근한 여름을 이겨내려는 직장인들을 잡기 위해 패션업계에서는 시원한 소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상장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코스피가 2,400선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하지만 높은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IT와 금융회사들과는 달리 코스피 상장상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 추정치가 감소해 지수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데이포커스에선 코스피 상장사들의 실적 전망은 어떨지, 실적 양극화로 인한 주가 변동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며칠 후면 실적 시즌인데요. 이 삼성전자 같은 IT 기업이나 금융주들이 최근 코스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만큼 실적도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들의 구체적인 추정치는 어떻게 됐나요? 네, 오는 7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전망치 발표를 시작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열리게 되는데요.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61% 이상 늘어난 13조 1,189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550% 증가한 2조 9,467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업황이 호조를 보이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8 조기 출시와 하이닉스의 도시바 인수 등 IT 업종의 호재가 이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금융주도 높은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130% 가까이 증가한 1,229억 원으로 추정되고 한국금융지주의 영업이익도 47% 넘게 늘어난 1,125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증권과 키움증권도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20% 이상, NH투자증권의 경우 15%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증시 호황에 따른 수수료 수익 증가 등이 실적 증가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은행주의 2분기 영업이익도 지난해에 비해 20% 가까이 증가한 2조 5,6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행주의 경우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이자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서 실적 기대가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오르는 업종보다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 더 많아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IT 산업들 그리고 금융산업들을 제외한 코스닥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 추정치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실적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실적 추정치가 있는 코스피 상장사 153곳 가운데 50%가 넘는 89곳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2달 전보다 하락했습니다. 특히 정유, 화학, 레저 업종의 실적 전망치가 떨어졌는데요.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제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정유, 화학 업체인 이수화, S오일,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실적 추정치는 10% 이상 낮아졌고 대한유화의 경우 40% 이상 떨어졌습니다. 면세점 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호텔신라와 하나투어의 영업이익 추정치도 2달 전보다 각각 57.7%, 32.7%나 하향 조정됐습니다. 사드 보복 여파를 정통으로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G의 추정치는 각각 16.6%, 13.5% 낮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상장사들의 실적 양극화가 심해지면 분명히 지수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투자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우선 2분기에도 IT, 금융업종의 실적 개선으로 코스피 추가 상승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코스피 전체 상장사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난해 2분기보다 14% 이상 늘어난 47조 6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증시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도 지수 상승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반면 앞서 살펴본 실적 양극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추정치대로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영업이익이 전체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의 3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영업이익 상승분보다 개별 종목의 영업이익에 시장이 기대에 얼마나 부합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IT, 금융회사의 실적 덕분에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은 올라가도 그보다 많은 업종의 실적이 하락하거나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는 지수의 변동이 커지거나 조정 기간에 들어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방향을 잡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지수가 변동성이 커지는 것에 대응할 만한 투자 전략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대형주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중소형 가치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신흥국까지 퍼지면서 대형주의 상승 바람이 중소형주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내수주에 투자할 때에는 소비 심리 개선에 비해 실적 개선 속도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배당주도 대안으로 꼽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주요 상장 기업들이 주주 환원 강화 방안의 하나로 배당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코스피 상장사들의 실적 양극화에 대한 대안에 대해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수주 가뭄에 시달렸던 우리 조선업계가 올해 상반기 수주 점유율 세계 1위를 탈환하며 명예회복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조선해운 조사기관 클락슨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조선소의 수주량은 256만 CGT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올해 전 세계 발주량의 34%로 우리 조선은 중국, 일본의 추격을 물리치고 수주 점유율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2012년 중국의 1위를 내준 이후 5년 만입니다. 조선 빅3 가운데 현대중공업그룹은 상반기 72척을 수주해 점유율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작년 상반기 수주 물량 13척보다 무려 6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13척을 수주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보다 수주 물량은 적지만 금액은 빅3 가운데 가장 많은 실적입니다. 대우조선은 상반기 7척을 수주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자구 목표인 2조 7,100억 원 가운데 2조 650억 원을 달성해 76.2%의 자구한 이행률을 기록했습니다. 조선업계는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해 글로벌 LNG 운반선 수주를 독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래 7년간 관리자 임금은 65% 올랐지만 서비스 종사자는 3.5%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기업 부장급 이상 고위직 임금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서비스 종사자 임금은 제자리에 머물러 격차가 커졌습니다. 관리자는 월 급여액이 2009년 429만 원에서 지난해 707만 원으로 서비스 종사자는 월 161만 원에서 월 167만 원으로 올라 관리자와 서비스 종사자 간 임금 격차는 2009년 2.7배에서 지난해 4.2배로 벌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관리자 임금이 증가한 배경에는 기업 등이 조직을 축소하며 조사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하위직 관리자들이 줄어서 평균이 올라간 탓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말 점포를 10% 넘게 줄이는 은행에 대해선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금융위는 공문을 통해 비대면 거래 증가로 점포를 줄이는 은행들의 경영 전략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속도가 지나치게 급격할 경우 고객의 피해는 물론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금융위는 폐쇄된 점포의 주변에 다른 점포가 없거나 특정 시도의 점포가 한꺼번에 폐쇄되는 등 영향이 큰 경우 연장 영업이나 지역별 한라인 구축 등 대응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정지도는 올해 하반기 126개 점포 가운데 101개를 없애기로 한 한국시티은행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티은행의 이번 점포 통폐합이 마무리되면 충남과 충북, 경남, 울산, 제주에는 점포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회계사 19,335명 중 휴업 상태인 회계사가 전체 36%가 넘는 7,0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업 상태는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에 들어가 기업 회계 감사 업무를 하는 대신 일반 직장에 취직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휴업 회계사는 지난 2006년 말 2,677명에서 계속 증가해 올해 3월 말 7,000명을 돌파했습니다. 휴업 회계사가 많아진 것은 회계사 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회계사는 2006년 말 1만 55명에서 올해 5월 말 현재 1만 9,335명으로 10년 만에 거의 2배로 증가했습니다. 회계사가 많아지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무량은 늘어난 반면 수임 가격은 하락해 회계사들이 업계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회계법인에 입사하지 않고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 회계부서에 취직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롯데리아와 엔젤리너스 커피, 크리스피 크림 도넛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롯데리아가 지난달 30일 주주총회에서 롯데 GRS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는 매출 적자를 보이고 있는 제주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의 영업을 다음 달 31일 종료한다고 공시했습니다. SK 브로드밴드는 초고속 인터넷과 IPTV 설치, AS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회사 홈앤 서비스가 오늘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HMC 투자증권이 지난 1일 사명을 현대차 투자증권으로 바꾸고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투자은행과 리테일 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시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중부 일부와 경북 북부 지방에는 호우예비특보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영남, 제주 산간으로 60에서 100,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전국도 3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곳곳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기 때문에 산사태나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내리는 건데요. 서울, 경기, 강원도는 내일 오전에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겠지만 충청도는 저녁이 되어서야 벗어나겠고요. 남부지방은 모레까지도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북상하는 제3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을 점차 받겠는데요. 이 태풍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북서쪽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일은 서귀포 남쪽 220km 부근 해상까지 진출하면서 제주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오전까지 비가 오는 가운데 후덥지근하겠고 한낮에 서울, 춘천 31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오전까지, 영남 동해안은 종일 비가 오겠고 낮 기온은 울진 2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의 비는 종일 이어지겠고 제주도는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1도가 되겠습니다. 해상으로도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특히 남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목요일에는 충청 이남지방에, 금요일부터 주말까지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